이제 브랜베어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베어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개의 시그널 준비해 봤는데요. 상승 시그널 3개, 하락 시그널 1개, 중립 시그널 없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저희의 4개의 시그널 준비해 봤는데 첫 번째 상승 시그널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폭주 기관차 하드웨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이크론, 샌디스크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업계에서 이 AI 인프라 확장의 경우에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겠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그 견해에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 지금 이 메모리의 이제 부족, 오늘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HBM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수요처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증설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지금 이제 앞당기는 이런 그 라인들의 증설을 앞당기는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제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 여기다 최근에는 이제 낸드 수요까지도 증가를 하면서 사실 샌디스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보면은 이런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내고 있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샌디스크와 관련해서 목표가를 좀 1250달러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대표 지수들이 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의 대표 종목들이 같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빅테크들 중에서도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 없다가 이제 어제 AMD가 신고가를 돌파했고, 근데 거기서 약간 예외로 되는 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안 그랬다는 얘기죠.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나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만큼 시장의 어떤 주도력이 반도체에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흐름들은 저는 굉장히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눌림목이라든가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샌디스크의 차트를 보거나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한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차트 지금 네.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볼까요? 마이크론부터 좀 살펴볼까요? 마이크론 이제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뭐 사실 계속해서 이 흐름은 이제 그 흐름 자체에는 아무런 뭐 그 변동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미 지금 모든 지지선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모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차트가 비슷한데 예.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3월 말이라든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조정이 한 60일선 내외에서 이제 그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럼 다시 지금 이제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좀 바로 살펴볼 텐데 네. 2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횡보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상승할 만한 모멘텀과 여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사실 봐야겠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자리가 고점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많이 밀린 건 아니라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신 거죠? 212달러가 지금 고점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200달러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195달러 정도를 그 상방으로 한 박스권에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모양이 좋은 게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200달러 위에서의 이제는 여기서 안착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도 지금의 기술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기서는 결국 고점 돌파를 시도하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엔비디아는 사실은 뭐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최근에는 마이크론이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샌디스크라든가 웨스턴 게이트라든가 이런 그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워낙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좀 밀려 있어서 그런 거지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것뿐이지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지금은 거의 고점 부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엔비디아도 이번에 아마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3개월 글로벌 IB들의 3개월 투자 의견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 한 60명 정도한테 그 설문조사 한 걸 제가 결과를 보니까 60명에서 57명이 매수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2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달러니까 아직도 룸이 한 30% 이상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엔비디아도 저는 뭐, 이게 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기대보다 못 가서 그런 거지 그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그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반면에 비명을 지른 소프트웨어 서비스나우 이야기 바로 해보도록 할 텐데 1분기 구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상회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서 대형 계약이 좀 불발된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오늘도 지금 15%나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가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현 주소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과거에 이제 뭐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실적에 있어서 어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꼬투를 잡아가지고 주가에 뺀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도 뭔가 이제 그 가이던스라든가 또는 경영진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 소지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주가를 밀어내린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좀 상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I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이 이렇게 못 나온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 때문에 오늘 10%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IBM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뭔가 이제 시장에서 못마땅한 거 쉽게 말하면 이게 한번 그렇게 약간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 데미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데미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결국 그 데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항상 이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든지 뭔가 대단한 어떤 M&A를 하든지 뭔가 이제 굉장한 모멘텀을 시장에다가 알려야지만이 주가가 좀 이제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지금 저는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이런 흐름 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전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반등은 날 수 있겠지만은 예. 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마다 반등 난 거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나우의 차트를 보시면은 4월 10일 날 81달러 저점을 해가지고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실적 한번 나오니까 바로 86달러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생해서 올려놓으면은 다시 이제 노이즈 때문에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망치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시장의 기대를 이제 완전히 이제 100%, 120%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내야지만이 주가가 이제 좀 그때부터 뭔가 반등의 계기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약세 속에서 반등의 계기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도비가 지금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돌파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어도비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의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도비도 오늘 주가는 6%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개방형 그 파트너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사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AI 시대에 맞게 이제 재정비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AI 플랫폼에다가 이 어도비의 그 에이전트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겠다라는 게 지금 어도비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후에 아마 많은 서스 업체들이 이러한 그 방향성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자기들만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I 플랫폼하고 이제 그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경쟁력을 좀 확보해 보려는 이러한 이런 시도들이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의 이런 시도는 일단 뭐 지금 어도비가 할 수 있는 저는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오늘도 뭐 6% 이상 7% 이상 빠지는 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저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약세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던가 확실한 가이던스를 좀 내줘야 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 그래도 좀 잘 나오지 않았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한 4% 이상 상승을 했죠.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은 기대치가 워낙 없었어요. 요번은 사실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기대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뭐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게 잘 나왔다. 그런데 이제 어닝 막상 이제 뭡니까 컨퍼런스 콜을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요번에 실적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은 시장 예상과 달리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한 14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플러스 14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금 괜찮네.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받아들였는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25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설비 투자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성인데 AI라든가 로보틱스 중심 기업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향성이고 목표고, 그런데 결국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그 어닝 컨퍼런스 과정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14억 4천만 달러가 이제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게 뭐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5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무 건전성의 악화라든가 현금 흐름은 또 부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우려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 200억 달러 투자 얘기하면서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200억 달러 투자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거 피커 아니야? 피커아웃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우고. 근데 테슬라는 좀 얘기가 달라요. 250억 달러 투자하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 이런 그 반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무 건전성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반문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결국 지금 이제 실적과 이런 그 투자와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 뭔가 이제 그 인식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제 장 열리고 나서의 흐름까지 우리가 좀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텐데 네. AI와 전력을 좀 합쳐서 네. 좀 융합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가에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머스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AI, 로보틱스, 뭐 이제 ESS를 비롯한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테라팩 반도체죠. 그러니까 칩까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테라팩 프로젝트는 결국 이제 인텔하고 이제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 테슬라의 선택이 지금 인텔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텔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업체가 일단 인텔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선택에선 가장
적합한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테슬라가 지금 뭐 다른 이제 반도체 업체들 뭐 AMD라든가 이런 회사하고 하기엔 좀 지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인텔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 준 부분들이 인텔하고는 어떤 그래도 뭔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250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투자가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약간 또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로보틱스 사업이라든가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빠른 진척도가 나와줘야 돼요. 결과물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점점 테슬라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사업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저는 인텔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인텔은 지금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뭔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인텔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이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인텔의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와의 손잡는 부분들, 테슬라와 협업은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그널 상승 시그널입니다. 실적 풀 충전 GE-vernova. GE-vernovan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라서 전력 설비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됐던 결과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놀랄 만한 사실 결과라고 보세요? GE-vernovan의 실적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전업종 통틀어서 주가가 제일 좋은 건 GE-vernovan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도 주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GE-vernovan가 이제 오늘 장중에 $1,17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GE-vernova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EPS는 뭐 이번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여기는 물론 이제 일회성 그 이익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주액 자체도 전년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GE-vernovan가, 그리고 단순히 GE-vernovan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미국 내에서의 어떤 에너지 전력 이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전력 인프라가 다 좋았는데 이게 GE-vernova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이제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 그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상징성, 그런 것들, 그리고 그만큼 또 지금 실적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델 케이스가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예. 지금 단기적으로 뭐 고점을 경신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GE-vernova 같은 경우도 저는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최근에 증권사들 목표가 보면 지금 주가보다 한참 위에 있거든요. 뭐 $1,500 이상을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E-vernovan의 그 꾸준한 성장세, 그 주가의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SMR이죠. 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SMR 관련 중에서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게 뉴스케이퍼 같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SMR은 지금 상용화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용화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뉴스케이파워라든가 뭐 테라파워라든가 오클로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 표준을 주도하면서 미국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개 정도의 설계안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상용화 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상용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빠르면 2027년, 2028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주가는 지금 이제 작년에 한참 그 SMR 관련돼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SMR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SMR은 이제 거기에 필수적으로 그 이제 패키지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어떤 전력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MR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기술 표준을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또 그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회사 스스로가 SMR계의 TSMC가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그 이제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SMR이 가지는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반영이 될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뉴스케일 파워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 저는 주가 자체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뭐 단기에 움직일 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사모아도 되는 이제 그러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부족 넘어서 어쨌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전력 관련 기업도 그렇고 서로에게 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조금씩 더 사모아 간다면 어떤 주식을 좀 더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정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냐 그 정도로 이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도체와 이 전력 인프라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도체가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전력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이제 메인이 두 개가 됐다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증시도 없고 우리 증시도 없고 최근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는 내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100을 봤을 때 반도체가 한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이제 한 이 전력 인프라, 에너지 관련주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 정도는 같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두 개는 거의 비슷한 비중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4개에서의 구성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인 부분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